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정부가 각종 혜택들을 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면서 좀 그 혜택이 축소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실 것도 같은데, 자, 대표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할까요, 말까요? 네,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0만 7천 명이며 지난해에만 15만 919명이 증가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몰린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장려했던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상 옥죄면서 정책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반면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임대등록 시스템 자료 일제 정비와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의무 임대기간 위반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세금 혜택과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은 무엇일까요? 보유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인데요.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걸까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보셨는데요. 자, 예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무조건 거의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별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이제 투기 쪽으로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을 좀 축소하고 그다음에 좀 관리를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혜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또 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유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또 등록을 해서 내가 의무만 지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등록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자, 소유주택 없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월세로 살고 있어도 그렇죠. 내가 전세로 살고 있어도 내가 주택임대사업이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집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주택임대를 하려고 하는 그 집 한 채만 있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그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임대주택이 5채가 있어야만 주택임대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3채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제한이 없고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 한 채만 있어도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임대주택 주택임대 하는 것들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만 이제 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에 준한다는 거죠. 이런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요때만 등록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주택들은 그런 제한이 없지만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만약에 내가 주택 임대를 하기 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안 됐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를 하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자, 뭐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유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층에 뭐 주인 세대가 거주를 하고 아래층에 이제 원룸들이 있는 이제 원룸 다가구 주택들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원룸 같은 다세대 주택도 있으니까 그거는 소유권이 개별로 되어 있는 구분 소유권으로 되어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유권이 그냥 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면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이런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방 하나, 모든 개별 방 하나가 전부 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 다가구 주택도 했지만 또 준주택도 혜택이 있지만 어쨌든 등록 요건이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혜택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혜택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축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내가 취득세 혜택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신축을 취득을 해서 할 때 이제 최초 분양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그 200만 원이 넘어가는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만약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1%니까 뭐 2억 정도가 되겠고 보통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4.6%니까 굉장히 높죠. 자,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취득세만. 자, 그런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85%를 감면해 주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850만 원만 내고 850만 원을 감면받는 거죠. 감면받고 150만 원만 낸다는 거죠. 굉장히 뭐 놀라운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취득세를 150만 원만 낼 수 있는 방법. 자, 그렇지만 이것은 신축에만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물론 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는 뭐 이런 그 면적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또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데 최초에는 뭐 1주택 이상도 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산세는 2주택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최근에 이제 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잖아요. 뭐 재산세 부분이나 뭐 종부세 이런 것들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런 재산세 혜택을 좀 보시려고 하면 아무래도 쪼개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4억짜리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2억짜리 두 개를 했을 때 훨씬 혜택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쪼개기 형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쪼개면 쪼갤수록 혜택이 커지는 게 주택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시면은 재산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쪼갤수록 좋다. 그래서 뭐 4억짜리 하나보다 두 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소득세도 혜택이 굉장히 크죠. 뭐 75%를 감면을 받으니까요. 자, 일단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비과세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지금 분리과세 쪽으로 해서 지금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자, 일단 2천만 원 등록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의 필요 경비율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 소득이 있지만 60%를 필요 경비율로 빼주니까 1,2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800만 원만 임대 소득이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800만 원에 대해서
그 보통 2천만 원 이제 이하 이제 그 소득인 경우에 또 400만 원 기본 공제를 해주죠. 그러면 400만 원을 빼주면 이제 40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400만 원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14% 정도 그렇죠. 단일 세율로 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14%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약 한 56만 원 요 정도 될까요? 4416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75%를 감면해 준다라는 거죠. 56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결국은 한 14만 원 정도 내는. 자, 더더구나 필요 경비율을 60%까지 빼주다 보니까 약 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월 한 80만 원까지는 전혀 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요거는 완전히 공제가 되기 때문에 뭐 월 8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1,000만 원까지는 또 더더구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합산 배제되니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75%를 감면해 주니까 요걸 활용하시면 또 혜택이 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혜택들이 있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뭐 보통 그 지금 양도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데 양도세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가구 1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주택 수에서 또 배제되다 보니까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보면서 뭐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10채 아니라 뭐 90채가 있어도 내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그냥 한 채만 있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 일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게 있죠. 이것은 9.13 대책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가 됩니다. 물론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들은 합산을 하지만 합산 배제가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도 이제 80% 정도 감면해 주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혜택들이 모든 그 등록주택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이 그렇습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주택임대사업 혜택을 보려고 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주택임대사업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아파트 쪽, 예전에는 그 투기를 차단한다고 해서 아파트 쪽에 주택임대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을 차단한 거지만 수익형 부동산 쪽은 이렇게 혜택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을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뭐 공실 위험이 이제 분산 가능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결국 이런 거죠. 뭐 상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권이 이동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금을 약 한 500만 원만 싸게 해도 그렇죠. 내 집이 별로 뭐 공실 날 일이 없죠. 아니면 월세를 5만 원만 주변보다 싸게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런 비체계적 위험, 공실 위험이 그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 쪽을 활용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하려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 또 제거한 어떤 그 실물연금 투자라는 측면도 있죠. 그냥 예금을 해놓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나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또 임대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임대 소득도 얻고 또 내 집값이 올라가는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쌍방향 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을 활용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는 거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 사업이 좀 그 성공 투자 제가 조건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 1, 2인 가구 초소형 쪽 중에서도 신축이 유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축 쪽이 뭐 취득세 감면 혜택이
85%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1, 2인 가구 쪽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것은 쪼개면 쪼글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했을 때 또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런 1, 2인 가구 초소형 신축 쪽으로 투자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액 무대출 쪽으로 처음에 매입할 때는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도 좋겠죠. 물론 내가 뭐 당장 월세를 원해서 그 정도 투자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괜찮겠지만 최근에는 뭐 DSR이다 신DTI다 해서 대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매입하실 때는 소액으로 무대출 투자하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더더구나 10년 이상 중장기 투자라고 해놨는데 지금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서울 쪽에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또 엄청난 변화들을 겪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려면 8년 동안 준공공임대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혜택이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8년 준공공임대로 신청을 하는 거 내가 10년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더 좋아질 것, 10년 후에 더 가치가 늘어날 이런 어떤 내재 가치, 미래 가치가 풍부한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울 중심권에 똘똘한 한 채를 제가 주목하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 우리 뭐 제작진에서 이렇게 예쁘게 또 그래픽까지 해놨는데 그렇죠. 자, 지하철역에서 10분 이내 그렇습니다. 역세권, 초초 역세권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상권도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수한 주거 환경들, 편의 시설들이 잘 마련돼요. 1, 2인 가구들은 또 이렇게 역세권들을 굉장히 우수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지하철 도보 10분 이내, 뭐 5분 이내 이러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번화한 도심권 입지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지금 1, 2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것은 뭐 정말 번화한 도심, 뭐 예전에는 우리가 주거 환경이라 그러면 뭐 조용한 주택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1, 2인 가구들은 이런 번화한 도심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번화한 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업무지구 직주 근접 입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정말 수익형 부동산, 아무리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형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공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일자리를 보고 반드시 투자하셔야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